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공포 속에 제주 지역 물가 상승률이 IMF 외환 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기름값을 많이 쓰는 제주는 전국에서 가장 물가가 많이 올라 도민들의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산 돼지고기를 주 메뉴로 하는 제주시내 한 식당입니다. 최근 고기값은 1인분에 2,000원, 냉면과 찌개류도 1,000원씩 가격을 올렸고 점심 장사는 아예 중단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등으로 곡물 가격과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재료값이 크게 뛰었기 때문입니다. 계속 이제 시장을 보거나 마트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저도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주마다 올라가는 이 원자재들이. 그래서 이거를 안 올리면 저희 가게 운영에 조금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돼서 기름값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132원으로 정부의 유류세 인하폭 확대에도 2,100원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달 제주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4% 올라 외환 위기였던 1998년 10월 이후 24년 만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전국 평균 6%를 크게 웃돌며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품목별로는 주차료가 442.3%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택 연료로서는 등유가 84%, 자동차 연료인 경유가 56.7%, 휘발유가 34.1% 올랐습니다. 가계 지출 가운데 교통비와 난방비 등 석유류 소비 비중이 높은 제주 지역이 국제유가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주 지역은 가구별 자가용 보유 대수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가계 소비에서 주유비 부담이 높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주유비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국제유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이달부터 오른 전기와 가스 요금이 반영되면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한동안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묘산봉 관광단지 개발 사업자가 최근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자가 대규모 공유지를 매입한 이후 분리 매각을 추진해 이익을 얻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 구자읍 김영리 중산간 지역 420만 제곱미터의 관광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묘산봉 관광지 개발 사업.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이 시작됐지만 골프장과 휴양콘도 일부만 완성됐습니다. 골프장 동쪽에 식물원과 공원 등을 조성하기로 계획했지만 사업 부지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이 시작된 지 16년이 지났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다른 개발 사업은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 2016년 사업을 인수한 한라그룹은 부진한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와 시설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말까지 사업기간 연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자금난이 이어지면서 최근 합작 투자를 통한 공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합작법인의 골프장과 콘도 부지를 1,200억 원에 처분한 가운데 추가로 들어설 호텔 부지를 650억 원에 매각해 법인 지분의 20%를 갖겠다는 겁니다. 사업부지 분리매각 의혹이 나오면서 일부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주장도 나오면서 주민 사이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합관광단지가 되었을 때 이익이 간접적으로라도 연결이 될 텐데 그것만 해가지고는 개발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유치한다든지 뭐 어떤 행정 절차를 해서라도 계획했던 대로 사업자가 완전히 이제 그 준공을 조속히 해서 그래야 우리 주민들 일자리 찾고 우리 마을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특히 사업이 시작된 2006년 당시 사업자는 전체 사업 부지의 90%가 넘는 405만 제곱미터의 공유지를 35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제주도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자가 합작법인에 시설물과 토지를 매각한 것이 정당한지 심의하고 사업기간 연장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30억 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좁은 항구 안에 선박을 겹겹이 세우는 바람에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어선이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또 다른 어선 두 척은 뱃머리만 남긴 채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기름 방제 작업과 함께 침수되지 않은 어선 한 척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체가 대부분 불에 타 본격적인 조사는 선체를 인양한 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갑판 위주로 이제 발화 부위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향후 침수된 두 척 선박에 대해서는 인양 후 국가수 소방안전본부 저희 해경청 가수계와 함께 합동으로 감식 진행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불에 탄 어선은 3척, 재산 피해 규모는 29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4호 태풍 에어리가 북상하자 밧줄로 9척을 서로 묶어뒀다 한꺼번에 불에 탔습니다. 어민들은 성산항에 등록된 선박만 480여 척인데 선석은 부족하다 보니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때는 5, 6척, 7, 8척이 이렇게 한 줄에 붙습니다. 그럼 중간에 사고 나면 방법이 없잖아요. 한 배만 다치면 괜찮은데 여러 척이 다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태풍 때는 한 줄에 보통 10척 이상이 붙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07년에도 태풍을 피해 성산항에 정박 중이던 어선 13척이 불에 타는 등 정박 중인 어선들이 한꺼번에 불에 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이 날 때마다 재산 피해도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있지만 근본적인 안전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발생한 어선 화재와 관련해 기름 오염 등 2차 피해 예방과 화재 어선 선체 처리를 위해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고 어선 인양 등 긴급 복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선이 불에 타 생계가 어려워진 어민들이 대체 어선을 만들 경우 지역 농어촌 진흥기금으로 건조 비용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반세기의 정체를 벗고 고층 아파트로 변신하려던 청주 원도심 개발이 자재값 폭등에 발목을 잡혔습니다. 사람이 떠나 철거만 남겨뒀던 도심 한복판 개발지구가 빠르게 폐허로 변하고 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단층 흑벽 건물이 즐비한 청주 원도심의 한복판. 대들보만 겨우 남긴 폐가들이 잡초에 뒤덮였습니다. 창문이며 대문, 심지어 지붕까지 성한 게 없습니다. 비좁은 골목길은 쓰레기 더미에 막혔고 찢어진 천막은 여기저기서 나부낍니다. 지금은 유동인구가 많을 도심 한복판의 점심시간인데 이곳은 인기척조차 없어 내심 혼자 이 골목을 들어서기란 점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일대 10,000제곱미터 한 블록 전체가 마찬가지. 청주 원도심의 첫 아파트 개발을 위해 주민 2주까지 모두 마쳤는데 지난 4월 하겠다던 철거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폐허만 더해가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오래됐어요. 여기 비워놓은 지가 벌써. 보기 좋다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기 싫지다. 시멘트와 철근 등 전년 대비 50%가 넘는 건설 자재가 폭등 탓입니다. 2020년 말 시공사 선정 당시 시행조합이 산정한 총 공사 금액은 1,600억 원. 지금은 최소 150억 원이 더 올랐는데 조합이 이 상승분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공사 계약조차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 원가가 오르면 분양가를 올려 충당해야 하는데 낡은 건물이 즐비한 구도심 특성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정 반경 내 아파트 시세가 터무니없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억울한 것 같아요. 한 2km라든지 넓혀서 주변에 지금 동남지구라든지 방서지구라든지 좋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잖아요. 그런 데와 샘플링 같이 해서 청주 성안길과 육거리 시장 사이 원도심에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지난 2월 고도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이상 절차를 진행한 5개 지구에서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무더위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폭염특보가 작년 기준으로 11일 정도 빨랐는데요. 제주 북부 지역은 11일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는 만큼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고 낮에는 온열 질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본 남쪽 해상으로 검게 보이는 영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입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영향을 주는 기단인데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해는 빨리 확장했고 가장자리에 따라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계속 불어 들어오면서 이 찜통더위가 일찍 찾아온 것입니다. 계속되는 습한 열기에 자외선도 무척 강해서요. 오늘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구름 낀 가운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남부 지역은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보시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지역 2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서부와 동부 지역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북부 지역이 34도까지 올라가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30도를 웃돌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가운데 후텁지근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습한 남서풍이 바다 위를 지나면서 오늘도 바다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확장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제주는 한라산 남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금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음란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일 제주 시내 한 호텔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지인 신고로 호텔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도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통해 발생한 이익금을 공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이 공유화 적정 수준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현재 481메가와트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운영 중인데 풍력 발전의 경우 20메가와트 이상 사업자는 당기 순이익의 17.5%를 이 공유화 기부금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의 국가위성통합운영센터에 지역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제주 국가위성통합운영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위성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항우연과 지역 간의 상생발전 모델과 위성정보 활용에 대한 제주 지역 발전 방안을 연구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학습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별지원금은 학습 교재 등 서적과 EBS 온라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도록 1인당 1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가진 초중고 학생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교통사고 다발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안전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시스템은 보행자와 접근 차량을 카메라와 센서로 인식해 전광판과 스피커를 통해 사전에 접근 여부를 알려주며 광양사거리와 인제사거리, 도평초 주변 등 4곳에 설치됩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도내 천연기념물과 자연경관의 고해상도 영상물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영상문화진흥원은 지난해부터 만장굴 비공개 구간과 한라산 백록담 등을 무료로 촬영해 유튜버와 방송사 등에 제공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철 푸른 제주의 모습을 1인칭 시점과 고해상도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도내 영세 관광 사업자들을 위한 특별 보증이 이루어집니다. 제주도는 100억 원 규모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영세 관광 사업자 경영 회복 특별 보증을 신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보증은 여행업과 관광 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45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이 1,000호를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제주 미분양 주택은 1,119호로 전달보다 157호, 16.3% 증가하면서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1,000호를 넘었습니다. 준공 후 미분양은 709호로 전달보다 30호, 4.1% 감소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